추석 연휴 사흘째인 오늘 본격적인 귀가 행렬이 시작되면서 차량이 몰려 경남적 주요 도로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창원 위안부 소녀상이 이번에는 관리 책임을 두고 창원시와 민간단체 사이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한산도와 사량도 등 남해안 섬에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잇따라 놓여 교통과 생활 편의는 물론 관광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화재로 불타 없어졌던 농월정이 12년 만에 복원돼 수려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조선시대 정자의 보고로 불리는 지리산 자락 계곡에 탐방객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귀갓길이 시작되면서 경남의 고속도로 곳곳에서도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의 정체는 진주에서 부산 방향으로 빚어져 하동 양보에서부터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해 진교 나들목에서 공양 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이후 함안에서부터 다시 밀리기 시작하면서 산인에서 7원 분기점, 북창원 나들목까지 정체되고 있고 내서에서 동마산 나들목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한편 중부 내륙고속도로와 통영 대전고속도로는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명절 연휴 기간 경남에서는 200건 안팎의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남에서는 지난해 설에 188건, 지난해 추석 219건을 비롯해 올해 설에는 230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해 명절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평소보다 230여 건이 많은 850여 건으로 3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남 곳곳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됐는데요. 창원의 소녀상은 설치 때부터 위치 문제로 논란이 많았죠. 이번엔 누가 관리하느냐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 오동동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70돌 광복절을 맞아 설치하려 했지만 위치를 반대하는 일부 상인들의 반발로 지난달 27일에야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다 되도록 어디서 관리할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시민 모금으로 소녀상을 만든 데다 시유지에 세워진 만큼 창원시가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건립추진위원회가 해상총회를 할 계획입니다. 시에다가 기부 체납하게 되면 그 관리 운영의 주체가 돼가지고 청소를 비롯해서 관리 운영을 하겠지. 창원시는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해결되기 전에는 맡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립 자체는 마무리됐지만은 아직도 주위에 인근 상인들이 좀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걸 배워갖고 매일 정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관리 책임을 미루는 사이 소녀상을 부수겠다는 단체가 나오고 추목에게 불만도 커지는 등 관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엉성해. 너무 썰렁하잖아요. 그지에. 이왕 이렇게 여기 세운 거 뭔가 좀 어우러지게끔 꽃도 좀 조성해놔놓고 뭔가를 좀 이렇게 해놨으면 참 좋겠는데. 경남의 위안부 추모 관련 조형물은 5곳으로 이 가운데 창원을 제외한 4곳은 모두 자치단체가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어젯밤 9시쯤 창녕군 부곡면의 한 리조트 3층에서 불이 나 주변 투숙객 47살 김모 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긴급 후송됐고 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불은 객실 33제곱미터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투숙객이 없던 빈 객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곳곳에 섬과 섬을 잇는 다리가 놓이고 있습니다. 섬마을 주민들의 교통 편의는 물론 외지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명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한려수도 푸른 바다 위로 높이 108m 다리가 우뚝 서 있습니다. 불과 1km 거리인데도 백길이 아니면 오갈 수 없었던 윗섬과 아랫섬 주민들. 다리가 놓이면서 이제 걸어서도 서로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상하도가 정말로 명실상부 한 섬이 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파란 가을 하늘과 쪽빛 바다 사이에 떠 있는 출렁다리. 생태섬 연대도와 바로 옆 만지도를 잇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는 다리가 시원한 바람과 함께 걷는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명물 출렁다리를 걷기 위해 주말이면 1000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습니다. 바다 위를 허공을 걷는 기분에서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조망이 좋고 햇빛도 좋고 가을 낚시로서는 최상입니다. 한산도와 부속섬 추봉도를 이으며 7년 전에 세워진 연도교. 교통 오지에서 벗어나면서 활기가 넘칩니다. 전에는 요 나르선 건너서만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마음대로 오고 싶을 때 일내놓고 왔다가 갔다가 그러니까 좋다. 섬과 섬을 잇는 다리들이 외딴 섬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남해안의 명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함양의 화림계곡에는 조선시대 정자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농월정이 복원되면서 제 모습을 찾았는데요. 탐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금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여 년 전 세워진 조선시대 8개 정자가 줄지어 늘어선 함양 화림계곡. 거연정은 자연 그대로의 우아함을, 동호정은 궁궐한 정자의 형태로 화려함을 담아냅니다. 이 가운데 12년 만에 모습을 되찾은 농월정. 경관이 가장 수려한 조선시대 대표 정자로 꼽히지만 2003년 화재로 소실됐다가 최근 복원됐습니다. 이 정자의 앞에 청팽의 너럭바위에는 월암이라는 정말 달이 내려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연못의 뜻이. 밤이 되면 너럭바위의 웅덩이들에 수십 개의 달이 반사돼 비쳐 정자가 떠오르는 것 같은 절경을 자아낸다는 곳입니다. 병자호란 때 인조의 굴욕적인 강화에 벼슬을 벌인 지족당 박명부가 세운 정자로 전해집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발길을 따라 걷는 화림동 정자계곡. 오후 시간 잠시 짬을 낸 주민들도 화림계곡을 둘러봅니다. 이렇게 가을 날씨에 화창한 그 하늘 밑에서 화림동 계곡을 오늘 좀 구경을 하고 답사를 하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바쁜 일상의 느린 걸음으로 휴식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의 탐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신인 발굴의 장이라 불리는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과 폐막작을 박선자 기자가 소개합니다. 성공과 출세를 향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청년 딜셰르. 어려운 역경 끝 성공의 문턱 앞에서 삶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딜셰르가 결국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 음악. 음악인이었던 아버지를 통해 위안을 얻고 삶의 방향을 찾습니다. 인도 모제즈 싱 감독의 첫 장편 영화로 신인 감독의 데뷔작이 개막작으로 선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탄탄한 스토리뿐 아니라 시크 음악 등 인도 음악의 진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요소로서의 음악이 아니라 주인공이 그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의미 부여를 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관객 여러분들께서 역대 부산영화제 그 개막작 가운데서 가장 아마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중국 산골 마을의 청년 한총이 오소리를 잡으려고 설치한 폭약을 이제 막 이사온 라홍이 잘못 밟아 숨지게 됩니다. 마을 원로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한총이 라홍의 청각장애인 아내 홍시아를 돌봐주도록 하고 문제를 봉합하려 하지만 이들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갈등은 커져갑니다. 폐쇄적인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비밀을 모티브로 영화는 인간 내면의 심리가 날줄 시줄처럼 얽혀 전개되는 묘미가 압도적입니다. 개막작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감동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 원작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또 시인들이 새로운 영화들을 만들고 있다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신인 감독을 세계적 거장으로 키워온 부산국제영화제. 20회 영화제의 개최 폐막작은 다시 영화제 초심으로 돌아가 신인 발굴에 적극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학교 급식 비리가 잇따라 확인된다는 경남도의회 조사 특위의 결과를 두고 도교육청이 수용을 할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위 박춘식 위원장은 중간 점검 결과 발표에서
예상보다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며 수의계약 한도 초과와 예산 쪼개기, 한 업체 밀어주기, 부적격 업체 계약 등 반복적인 비리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 실상은 반영하지 않은 채 교육청과 학교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한다며 반발해 조사 결과 수용을 두고 갈등이 예상됩니다. KBS와 창원시, 외교부 등이 함께 여는 2015 K-팝 월드 페스티벌이 다음 달 30일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5회를 맞는 K-팝 월드 페스티벌은 세계 곳곳에서 예선을 거친 14개 팀이 무대에 올라 실력을 겨룹니다. 또 샤이니와 포미닛, 빅스와 방탄소년단 등 K-팝 스타들의 축하 공연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K-팝 월드 페스티벌에는 전 세계 68개 나라에서 예선이 열렸으며 4,000개 팀, 12,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달 진주 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를 시작으로 경남 곳곳에서 축제가 이어집니다. 함양에서는 이번에 복원된 농월정을 시작으로 동호정과 군자정, 거연정 등 6km를 걷는 선비문화 걷기 대회가 다음 달 3일에 열립니다. 또 다음 달 8일에는 경남 사천 항공우주엑스포가 개막해 국내 기술로 만든 최초의 국산 비행기 부화로의 비행 등이 펼쳐지고 9일부터 남해 독일 마을에서는 사흘 동안 독일 마을 맥주 축제가 열려 독일식 소시지와 남해 한우를 활용한 떡갈비 등 풍성한 먹을거리를 선보입니다. 부산시가 2025년 낙동강 하구뚝 개방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경상남도가 농업 부분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는 2017년부터 낙동강 하구뚝 수문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2025년 완전 개방하는 계획을 세우고 정부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하구뚝이 개방되면 낙동강 하구에서 상류 10km까지 바닷물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남도는 김해시와 밀양시 낙동강변 농경지와 양산시의 취수정이 바닷물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착공이 지연됐던 사천 바다 케이블카가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도군 사천시장은 사천 케이블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풍동 실험과 두 줄 케이블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착공이 지연됐으며 오는 12월에는 케이블카를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천 케이블카를 랜드마크로 발전시키기 위해 삼천포대교 인근 지주를 상징 조형물로 건설해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민간아파트 건설 사업에서 지역 건설사들만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공동주택용지를 개발하는 한림건설은 올해 말 1,400여 가구 입주를 앞두고 있고 또 라온건설은 최근 4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분양을 마무리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